우리가 아무리 자유세계로 가서 변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누군가 그녀를 가리켜 대한민국이 얼굴이었다고 말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찬란했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민 여배우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고 소문만이 돌았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희,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검열당했다. 1978년 그녀는 갑자기 일본에서 실종되었고 그 후 몇 년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사라졌을 뿐이다. 기자들은 침묵했고 정부도 말을 아꼈다. 그리고 몇 년 후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김정일이 그녀를 납치해 영화 제국을 세우려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나왔다. 사랑받던 배우,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 낯선 땅에서 조종당하는 인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사실조차 한동안은 믿을 수 없는 음모론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왜 납치되었고 그 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모든 사건은 진실일까? 조작된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그것은 한 여배우의 삶이 권력에 의해 탈취당한 슬픈 역사이며 동시에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다. 그녀의 삶을 다시 따라가 보자. 잊혀졌던 조각들을 모아 다시 조명해 보자. 1950년대 후반, 전쟁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세운 도시, 영화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두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스크린 속 이야기들. 이 시기, 대중은 새로운 얼굴을 원했고 그 요구에 응겁하듯 나타난 배우가 바로 최은희였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이나 청순한 분위기만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지닌 그 시대 한국 여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배우였다. 그녀의 눈빛은 서글프면서도 단단했고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자유부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작품에서 그녀는 어머니이자 연인이며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그녀를 두고 배우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이라 불렀다. 특히 그녀의 남편이자 당대 최고의 영화감독이었던 신상옥과 함께한 작품들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증명했다. 둘은 한국 영화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커플이었다. 그들은 함께 신필름을 설립하고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늘 부담과 시선이 따랐다. 여배우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제작사 대표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엄청났고 그녀는 그 모든 걸 무표정한 미소 속에 감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영화는 점점 정치적인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검열은 심해졌고 영화 속 여성은 점점 수동적인 이미지로 변했다. 최은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려 했다. 그녀는 단지 예쁜 얼굴이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연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때로는 불편함을 주었고 보수적인 시선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후반, 그녀와 신상욱 감독은 여러 제작 실패와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특히 정권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예술적 자유는 더욱 위축됐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겹쳤다. 바로 이 시기, 최은희는 일본에서 오디션을 본다며 출국했다가 실종된다. 그녀는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이후 소식은 전무했다. 당시 언론은 조심스러웠고 가족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었지만 영화계 내부에서는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시나리오를 짠 듯한 실종이었다. 신상옥 감독 역시 같은 해에 실종되면서 두 사람의 갑작스런 사라짐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비밀을 암시했다. 최은희는 단순히 한 명의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후 한국 영화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여성이 영화 안팎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였다. 그녀의 연기는 한국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사라졌을 때 더욱 크게 다가왔다. 그녀가 없는 영화제, 그녀가 없는 시상식, 그녀가 없는 신문 일면.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고 대신 속삭이듯 묻곤 했다. 최은희, 요즘 뭐해?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도 못한 곳에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북한.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설정은 거절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에게 영화보다 더 황당하고 잔인한 시나리오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려 한다. 채은이의 삶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연극 무대에서 처음 얼굴을 비친 그녀는 그 고운 눈매와 맑은 음성으로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대중은 그녀를 사랑했고 영화사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다. 전후 황폐한 한국 사회에서 그녀는 희망의 얼굴이었다. 남편이자 감독인 신상옥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예술적 동반자이자 현실 속 파트너로서 완벽해 보였다. 그들이 함께 만든 영화들은 흥행은 물론 작품성까지 갖추었고 그들의 이름은 언제나 한 세트로 불렸다. 신상옥은 천재였고 최은희는 뮤즈였다. 하지만 뮤즈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캐릭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시절 여배우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였던 한국 영화계에서 그녀는 드물게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체성은 때로는 업계와의 충돌을 낳기도 했다. 보수적인 제작자들과 검열을 앞세운 정권은 그녀를 부담스러워했고 그녀의 존재는 영화계 내에서도 점차 불편한 존재가 되어갔다.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신상옥과의 관계는 예술적으로는 찬란했지만 사적으로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그 사이 신상옥은 외도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고 영화 제작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 최은희는 자신의 연기 인생 중 가장 복잡하고 깊이 있는 역할들을 맡았다. 그녀는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스크린 위에서 승화시켰고 대중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영화계는 냉정했다. 1970년대 후반 한국 영화는 위기를 맞았다. TV의 급부상, 정부의 강력한 검열, 제작 환경의 악화는 수많은 영화사를 무너뜨렸다. 신필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의 작품은 점점 흥행에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동시에 정권과의 관계도 꼬이기 시작했다. 특히 신상옥은 검열 문제로 몇 차례 불이익을 당했고 제작 허가마저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그 시기 최은희는 일본으로 간다. 오디션 혹은 투자자 미팅이라는 이유였다. 그녀는 홍콩을 경유해 일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이후 그녀는 실종되었고 연락이 끊긴다. 경찰도 언론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다. 몇 달 후 신상옥 역시 실종된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홍콩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된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사라진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너무 극적이었고 너무도 조용했다. 그들의 실종은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다. 그리고 진실은 상상보다 더 영화적이었다. 몇 년 후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 속에서 그녀가 등장한다. 그것은 전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살아있었다. 그것도 북한에서. 그녀는 북한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고 신상옥은 그 영화를 연출하고 있었다. 남한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화 커플이 북한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채은이는 훗날 밝힌다. 그녀는 납치들었고 저항도 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도망치려다 실패했고 그 후 감시 속에 살아야 했다고. 신상옥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수용소에 갇히기도 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들은 김정인의 영화 제국 안에서 연기하고 연출하며 살아야 했다. 강제로. 김정인은 영화광이었고 한국 영화계의 거장들을 통해 이상적인 북한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그 욕망의 결과가 바로 두 사람의 납치였다. 그들은 북한에서 영화혁명을 주도하는 얼굴로 쓰였고 외부에는 자발적인 귀순자인 양 포장되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최은희는 살아남아야 했고 연기해야 했고 김정일의 환심을 사야 했다.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에 섰지만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조정의 연장이었다. 그녀는 그 속에서도 눈빛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납치 사건으로 요약될 수 없다. 그것은 최은희라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강제로 편집되고 재촬영된 비극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90년 3월 오스트리아 빈. 낯선 땅의 공항에서 한 쌍의 부부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카메라는 일제히 그들을 향했고 전 세계 언론은 동시에 외쳤다. 그들이 돌아왔다. 최은희와 신상옥은 8년 만에 북한을 탈출해 자유세계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선전 영화 속에서 활짝 웃던 그녀가 지금은 초췌한 얼굴로 낯선 외신 기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눈빛은 어딘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납치였습니다. 모든 것은 강제였고 우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영화배우와 감독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영화 제작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연기했고 탈출의 기회를 엿보며 시간을 버텼다고 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기자회견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 중 하나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일본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고 처음 몇 달은 극도의 감시 속에서 정신적으로 붕괴 직전까지 갔다는 것. 신상옥 역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들에게 제안했다. 살고 싶다면 협조하라. 김정일은 영화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북한 영화 산업의 부흥을 맡겼고 그 대가로 감시 속의 삶을 허락했다. 최은희는 연기가 아니라 상존이었다고 말했다. 매일이 연기였고 매 순간이 거짓된 삶이었다. 그녀는 김정일과의 개인적 만남도 있었고 그의 집요한 통제와 심리전을 직접 겪었다. 외부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왔다는 선전이 퍼졌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촬영한 영화 중 하나인 소금은 해외에서 상도 받았지만 그 어떤 상보다 소중한 건 도망칠 계획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영화계에 그리고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울었고 분노했다. 일부는 믿지 못했다. 정말 납치였을까? 라는 의심의 시선도 있었다. 그녀는 그런 의심조차 감내해야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배신자로, 누군가는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단지 살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었고 그 생각만으로 버텼다. 언론은 그녀의 귀환을 특종으로 다뤘지만 그 후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영화계로 복귀했지만 과거와 같은 환대를 받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녀는 일부 단체로부터 공격도 받았다. 영화 속 국민 여배우였던 그녀가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서전을 썼고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그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다시 최은희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나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 예술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인간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었다.
그녀는 단지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인이고 생존자였으며 끝내 살아남은 이야기였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카메라 앞에서 다시 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나로 다시 서기 위해서 필요했죠. 그녀는 그 후 몇 편의 영화에 더 출연했고 연극 무대에도 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환영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으려 했다. 북한에서의 삶은 마치 오래된 악몽처럼 남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배우였지만 그곳에선 인간 이하였어요. 그 기억을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억 덕분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최은희의 고백은 한국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했는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들으려 했는가? 그녀는 단지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살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장면이었다. 기억 속의 별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북한에 끌려갔던 여배우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그녀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납치라는 극단적인 사건만으로 그녀의 빛나는 예술 인생이 가려져야 하는 걸까요? 최은희는 단지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한 시대를 열고 견딘 인물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침묵해야 했던 시대 속에서도 스크린 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스스로를 연기 이상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언제나 조명이 꺼진 후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최은희는 전성기에도 실종 후에도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늘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여성은 늘 배경이 되기 쉽지만 그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물론이고 실제 삶에서도 그녀가 견뎌낸 감정들, 그녀가 연기로 표현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우리 채널은 감히 묻습니다. 당신은 최은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납치된 피해자로, 북한 영화 속 얼굴로, 아니면 시대를 건너온 배우로. 우리는 그녀의 모든 면모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웃던 장면도 울던 장면도 연기보다 더 연기 같았던 북한에서의 순간도 그것은 단순한 이력이나 사건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살아있는 인간 최은희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녀의 귀한 후 모습을 두고 국민 여배우의 최후는 초라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진실을 감추지 않았고 자신의 살아낸 시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고통을 외면하며 살아가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드러내고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술가의 자세 아닐까요? 그녀의 삶이 영화였다면 그것은 분명 누아르였을 것입니다. 권력의 검은 손이 드리워진 미스터리, 사랑과 배신이 교차하는 멜로드라마, 자유를 향한 도주가 숨막히게 펼쳐지는 스릴러.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끝까지 주인공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본은 그녀 것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장면 하나하나를 살아낸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기하는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버틴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최은희. 잊혀진 줄 알았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이름. 어떤 이야기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최은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평범했던 적이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시절도, 납치되어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던 시절도, 그리고 다시 세상의 기억 속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늘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그 무게를 고요히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강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배우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던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연기했고 때로는 침묵했으며 때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침묵과 미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었는지를. 채은이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2018년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필름 속 장면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웃고 울고 사랑하며 존재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녀를 단지 납치된 배우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관통한 여성이고 권력과 공포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은 생존자이며 동시에 아름다웠던 한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기억 속의 별들은 때로 너무 멀리 있어서 잊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별은 오래된 하늘에서도 여전히 빛납니다. 채은이, 그 이름은 바로 그런 별입니다.